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살찌는 채널 메르시 행장의 이가람입니다. 체중 증량 피라미드, 개인적인 경험, 티칭 피드백, 이론적인 부분을 종합해서 체중을 증량할 때 우선시 되어야 되는 부분을 피라미드로 표현해봤습니다. 모든 요인이 다 중요하지만 아래에 있는 요인일수록 더욱더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체중 증량의 베이스를 두고 피라미드가 올라갈수록 증량 시 효율적인 근합성을 추구하는 표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질 좋은 곳으로 먹고요. 2층에 있는 균등하게 배분이 전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베이스가 되는 총 섭취 칼로리가 충당시켜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체중은 절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또한 3층에 있는 단백질 섭취를 충분하게 충당시켜 주신다고 하더라도 2층에 있는 균등하게 배분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섭취한 그런 단백질들이 그냥 똥으로만 나올 뿐이죠. 근합성에 절대 도움이 되지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체중 증량 피라미드의 1층부터 4층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1층 총 섭취 칼로리. 아무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잘 챙겨 먹고 균등하게 배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총 섭취 칼로리가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체중은 정말 절대로 1도 증량하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소비되는 열량, 즉 1일 소비 열량을 파악하시고요. 300에서 500 정도 칼로리를 더 섭취하는 증량 시기를 짜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섭취하셔야 될 목표 섭취 칼로리, 총 섭취 칼로리입니다. 1일 소비 열량, 여러분들의 체중이 정체하는 값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좌측 상단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방법은 수정 공식법 그리고 시기 기록법에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의 1일 소비 열량을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2층 균등한 배분. 1일 소비 열량을 측정하신 뒤 적당한 목표 섭취 칼로리를 정하셨다면 식사를 기상부터 취침 전까지 균등하게 배분을 하셔야 됩니다. 균등하게 배분을 해야 되는 이유는 끼니의 텀이 너무 짧아지게 된다면 단시간 내에 고칼로리의 음식들이 섭취가 되기 때문에 섭취한 음식들의 체지방 전환율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끼니의 텀이 너무 길어지면 공복 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 같은 메르시들은 근 손실의 위험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2시간에서 18시간 정도의 공복이 생기게 되면 근 손실의 위험이 생기지만 우리 같은 메르시 같은 경우에는 그 타이밍이 조금 더 빨라질 수가 있겠죠. 3층 후 단백질입니다. 목표 섭취 칼로리를 구성하고 균등하게 배분까지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섭취하셔야 될 단백질의 양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먹고 균등하게 배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백질을 하나도 섭취하지 않는다면 근육은 절대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체중만 늘어날 뿐이죠. 이걸 다르게 말하자면 체지방만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섭취하셔야 될 단백질의 양은 좌측 상단의 링크를 통해서 영상에 참고하시면 좋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루에 섭취해야 될 단백질 섭취량은 여러분들의 체중의 1.2배에서 2배 정도의 그람수를 드시면 됩니다. 4층 탄수화물의 선택과 지방 섭취량. 어떤 탄수화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같은 칼로리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살컵이 될 수가 있고 벌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약에 가까운 예였긴 하지만 음식 흡수 속도에 따라 가지고 탄수화물을 섭취하셨을 때 체지방 전환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을 에너지가 충만한 평상시에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고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근합성이라던가 에너지 활용에 쓰기도 전에 체지방으로 쌓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뱃살로 쌓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또 다르게 말하자면 살컵이 된다는 말입니다.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을 피하시고요. 평상시에는 흡수가 느린 탄수화물 위주로 섭취를 하셔야지 살컵을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방 섭취인 경우에는 총 섭취 칼로리의 15% 미만으로 지방을 섭취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근합성의 원천이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수치가 일정 부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동하신 게 근육으로 잘 자라지 않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근합성이 더뎌지고 컨디션의 저하 또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체중을 늘리는 증량 시기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 섭취량이 떨어질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1층부터 4층에 대한 체중 증량 피라미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베이스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바로 0층인 끼니 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체중을 처음에 증량하실 때 총 섭취 칼로리, 단백질, 균등한 배분도 중요하지만 드셔야 할 끼니의 수를 정하셨을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4끼를 드신다던가 5끼를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끼니는 무조건 어떤 한 일이 있더라도 맞춰서 드셔야 됩니다. 끼니를 맞춰서 드시지 못하게 되면 원래 4끼를 먹어야 될 사람이 3끼에 모든 총 섭취 칼로리를 섭취해야 되고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고 지방,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폭식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목표 섭취 칼로리를 못 지키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은 다른 거 다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목표를 한 끼니 수만 지킨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층들에 있는 총 섭취 칼로리, 균등한 배분,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선 다 충당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 챙겨 드실 수 없고 균등하게 배분을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처음에 목표로 하셨던 끼니 수만 잘 지켜보세요. 이것만 지키더라도 반 정도는 해결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보기만 해도 살찌는 채널 메르시안 시장 이가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될, 체중을 증량하실 때 지키셔야 될 그런 중요한 요인들을 피라미드 표로 만들어 봤고요. 다음에는 좀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건강하게 체중을 증량할 만한 이야기들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